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새로 취임식에서 행한 발언들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경악하면서 이 대만 정부에 대한 군사적 위협 그리고 포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라이 총통이 더 이상 중국에 대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만 포위 훈련이 사실상 중국의 재발등을 찍는 행위나 다름없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군은 이날 위챗, 그러니까 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서 오전 7시 45분부터 이틀간 대만 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추섬,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에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이 거행된 지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 중앙TV 등 관영 매체들도 중국군의 발표를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부 사령부 대변인 리씨는 연합 리젠, 그러니까 날카로운 검 훈련 2024년 A 연습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훈련의 초점은 해군과 공중의 합동 전투 준비 태세, 또 포괄적인 전장 통제권의 합동 장악, 주요 표적에 대한 합동 정밀 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함정과 군용기가 이미 대만섬 인근 전투 순찰대에 도착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만을 한가운데 두고 주변 해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리시 대변인이 이어서 이 훈련은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독립 분리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 그러니까 응징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 그러면서 훈련을 강행하게 된 배경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마치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듯 광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지난 20일 라이 총통의 취임 연설에서 중华民国 헌법에 따라 중华民国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하고 중华民国 국적자는 중华民国 국민이며,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중华民国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내용 자체가 곧 독립주장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한 겁니다. 64살의 의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라이칭더는 전임자인 차잉원 총통이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차용한 것이긴 하지만 대만이 사실상 주권국가라는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사를 구실 삼아서 중국군이 대만 포위 훈련을 한다는 것은 좀 뜬금없다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중국 당국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라이 총통의 발언은 차잉원 총통 당시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중국군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니케이 아시아는 23일 시진핑 주석이 있어서 대만 통일은 중화민족의 유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관건이라고 그러면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내야만 중국 공산당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만의 흐름이 시진핑이 이런 꿈을 좌절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민주당 후보가 연거푸 3번씩이나 총통에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총통 선거가 모두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대만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중정당인 국민당이 집권하도록 해서 대만과의 실질적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만은 중국 경제가 역사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금 그런 위협을 감행하기는 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더 딜레마인 것은 이번과 같은 강경한 군사 조치를 통해서 미국을 편에 둔 대만과 중국을 대립시킨다 그러면
대만을 포함한 해외 투자가 급감하면서 중국 경제는 더 침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 대만 문제를 지지를 끌면 끌수록 중국에 더 불리할 것으로 보고 이 대만 정치의 전환점을 2026년 또는 그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 니케이의 설명입니다. 2026년 말에는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총통선거가 있는데 2026년의 지방선거는 총통선거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사활을 걸고 지방선거에서 친중정당인 국민당의 승리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런 기대를 거는 것은 지난 2018년과 2022년의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집권민진당이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세를 몰아서 2026년의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승리를 쟁취한 다음에 총통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라이 총통이 전임 총통인 차잉원보다 지지도가 더 낮다는 점은 중국에게는 희망적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국회 성격인 입법부는 집권민진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소수파 정부를 이끌어야 됩니다. 반면 국민당은 제1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은 이를 바탕으로 총통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민진당과 국민당 의원 사이의 난투극입니다. 그런데 국민당이 지방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4년 후에 총통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선 지방선거와 총통선거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케이는 국민당 중앙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2차 세계대전 후에 대만으로 피난온 중국인과 그 후손인 와이성런, 그러니까 이 대만의 본토배기가 아니라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중국 본토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국민당의 지역조직은 지역사회와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대세를 장악하겠다고 해도 총통선거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라는 겁니다. 지난 1월의 총통선거에서도 라이 후보와 국민당 후보 1명을 포함해서 3명의 후보가 모두 대만에서 태어나고 자란 벤생런, 그러니까 대만 본토박이였는데요. 이전 총통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이것에서 보듯이 대만의 정치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볼 대목입니다. 이 벤생런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민당이 내전에서 공산당에 패한 후에 1949년 대만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대만에서 살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후에 총통선거에서 반드시 국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고 또 국민당 후보가 설사 당선된다고 해서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대로 국민당 총통 당선자가 중국과의 통일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더 의문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이 헛물켜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은 대만의 국민들에게 대만 독립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만 해도 엄청난 위협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진핑판 위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정쟁이 아니더라도 봉쇄만으로도 대만 국민들을 초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대만 통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대만이 중국에 고분고분하면서 최소한 순응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뜻을 또다시 대만 포위훈련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라이칭더 당시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해 8월 이후에 약 9개월 만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권은 지난해 8월 19일 라이 당시 부총통의 미국 방문 후에 귀국에 맞춰서 육해공군을 총동원한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통해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는 지난해 4월 케빈 메카스 미 하원 의장이 차잉원 총통을 만났을 때도 이런 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가지고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 중국은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중 일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훈련은 단지 대만 국민을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향한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만 봉쇄 훈련은
1996년 리덩우이 총통이 두 개의 중국을 내세우면서 선거에 출마했을 때 대만 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인 것은 펠로시 방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을 봉쇄하고 대만을 오가는 에너지, 상품, 사람의 흐름이 일정 기간 불가능해진다면 대만의 경제와 전 세계와 연결된 공급망은 멈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중국식 대만 포위 훈련이 당사자인 대만을 포함해서 미국 및 동맹국들이 겁을 먹을 만큼 위협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을 경험한 대만은 이 중국군의 그런 봉쇄 정책에 확실한 대비책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국이 대만 봉쇄를 강행한다면 대만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도 타격을 받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 스스로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해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대만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의 석유 수입 항로를 차단해 버린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생명이 끊기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에 의한 대만 포위 훈련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또 대만 총통 발언에 대해 분노하는 중국 강성 지지층들을 달래기 위한 내부 선전용 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